권PD님이 전기차에 푹 빠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 좋아할 이슈를 골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얼마 전에 기아 레이의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 공개가 됐어요. 권PD님이 레이가 전기차로 나온다라고 했던 말이 언뜻 스쳐 지나갔는데 뭐 나온 건가요? 이게 이번에는 네. 디자인만 공개를 한 거고 파워트레인적인 변화까지는 아직 공개를 안 한 상황이긴 네. 해요. 근데 올 3월에 기아가 인베스터 데이를 이제 유튜브 영상 올려놓고 했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은 레이 기반의 EV는 2023년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1년 남았네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출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마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가격이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 전기차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네, 경우에도 그렇죠. 기본 가격이 5,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리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도 좀 사기는 좀 선뜻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차 전기차가 좀 나와서 네. 좀 더 싸질지 아니면 진짜 이 경차 전기차가 나오긴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경영 전기차 나오기는 하냐라는 질문에 대답은 예스입니다. Yes. 예. 왜냐면은 진짜 이 레이 자체가 2023년에 나올 거다라고 기아에서 밝히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캐스퍼 전기차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테스트카가 나와서 2024년 이제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테스트를 할 거다라는 제법 구체적인 썰까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 유럽법인의 그 상품과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A 세그먼트의 전기차를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가격도 2만 유로라고 하니까 이 한국 돈으로 한 2,70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여기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기도 했거든요. 사실 뭐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렴해지는 건 좀 확정된 것 같아요. 근데 기사를 봤더니 지금 뭐 말씀처럼 미국의 보그워너로부터 A 세그먼트용 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IDM 146이라는 통합 구동 모듈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있어서 이 차가 굴러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진하고 미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터리를 제외하고 전기 모터, 그 다음에 인버터, 그 다음에 감속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A 세그먼트,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경영 자동차들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전기 파워트레인을 통으로 납품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뭐 레이라든지 현대 캐스퍼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쓰이게 되는 건가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보도 자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파워트레인을 인도 시장과 유럽 시장을 네. 위한 소형 전기차에 실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캐스퍼와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출형 모델이 없습니다. 이거 전량 내수 생산 모델이거든요. 내수 판매 모델이고 그 레이나 캐스퍼에는 이게 실릴지 아니면 내수형 다른 파워트레인이 실릴지 모르고 아니면 뭐 유럽에 그 파워트레인 판매하기 전에 테스트베드로서 국내 시장을 활용할 가능성도 네. 없진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경영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게 결국 돈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유지비 뭐 돈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전기차가 나온다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인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국내 경영 전기차 판매된 적이 있었고요. 기아 레이 이거 전기차 있었어요. 네. 이때 당시에 쉐보레 스파크 있잖아요. 이거가 지금 현행 모델 말고 그 전의 모델 코드명 M300인데 네. 이것도 전동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레이 전기차 모델의 가격이 4,500만 원, 그 다음에 스파크 전기 모델이 3,990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과 4천만 원대 중반이었다는 건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이오닉 5하고도 1,000만 뭐 대략 원밖에 그 정도네요. 예.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근데 그게 거의 10년 전 얘기니까 네. 그때보다는 좀 전기차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아마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전기차 가격 비싼 거, 이거 배터리 가격 자체가 원체 비싸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아의 EV6에 롱레인지 모델이 들어가는 77.6kWh 배터리, 이거 어셈블리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 용량의 절반인 한 35kWh만 돼도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배터리 가격 한 반으로 줄일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뇌피셜이긴 하지만 내연기관차 바탕에 이제 경영전기차 실구매 가격 이거 보조금 받고 뭐 하면은 2천만 원 중후반대 좀 비싸면 한 3천만 원 초반대까지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가격은
알겠는데요. 초소형 전기차라는 그 차들이 있잖아요. 초소형 전기차. 네네. 그런데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경영차도 있고, 아무래도 저도 지금 조금 약간 아리까리한데 초소형과 경영이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영 전기차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 없지만 초소형 전기차는 또 많이 판매되고 네.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소형 차라는 거는 사실 경차 안에 세분화된 지금 범주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요, 최고 출력이 15kW 이하고요, 길이가 3.6m 미만, 너비가 1.5m 미만, 이 높이가 2m 미만인 이런 차량들을 이제 초소형 전기차. 근데 이게 딱히 초소형 전기차라고 해서 뭔가 혜택을 더 주고 뭐 세금 혜택을 더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크기가 작고 이 출력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차량이 좀 아무래도 싸죠. 이런 차량들은 낼 수 있는 속도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는 충전 조금 자주 하더라도 장거리도 주행하고 그럴 거야 라고 하면은 초소형 전기차가 아니라 이 경영 전기차를 기다리시는 게 방법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네. 있는데요. 네네. 이 경차는 통행료 반값, 그리고 낮은 자동차세 같은 그런 혜택이 많은 걸로 아는데 네네. 경차 전기차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요. 왜냐면은 자동차세 말씀하셨는데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은 자동차세를 배기량별로 매기거든요. 전기차는 일단 배기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니로가 됐든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가 됐든 포르쉐 타이칸이 됐든 다 10만 원입니다. 네, 그걸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차가 받고 있는 경차 혜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구매 시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할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전기차도 이미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복 할인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럼 혜택으로서의 그런 강점은 딱히 없는 거네요. 그냥 차값이 좀 더 싸다라는 게 있겠죠. 경차, 전기차 뭐 좀 2천만 원대라고 하면 사실 운전하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잖아요. 저도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정책이 변화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루빨리 경영 전기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도 기대야 슈슈슈.